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계의 여러 기후 지역이 나누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열대 기후 지역에 대한 특징과 열대 기후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남은 온대 기후, 건조 기후, 냉대 기후까지 배워서 우리 세계의 여러 모든 기후 지역을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과서 38페이지 펴고 필기구 다 준비되었나요? 네, 그러면 한번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페이지 먼저 온대기후입니다. 온대기후는 우리 교과서 39페이지에 보면은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지금 선생님이 그냥 이름만 한번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서한 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온대 계절풍 기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대 기후라고 하지만 다 똑같은 기후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점은요. 온대기후는 중위도에 위치합니다. 지난 시간 열대기후는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었죠? 네, 적도 부근, 저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제 오늘 배우는 온대기후는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밑줄 끈 거를 보고 혹시 우리 친구들이 힌트를 얻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선생님이 하늘 색깔로 칠해놓은 두 기후와 하나는 주황 색깔로 칠한 기후가 하나가 있어요. 온대 기후 안에서 세 개의 기후로 구분이 되고 또 거기 안에서도 비슷한 거 두 가지, 이렇게 또 다른 거 한 가지 이렇게 묶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온대기후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울 때 또 공통점은 뚜렷하게 계절 변화가 있다는 것. 온대기후는 우리나라는 온대 계절풍 기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뚜렷하게 4계절이 있는 나라예요. 4계절까지는 아니라도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또 강수량이 적절해서 농사 짓기도 좋고 그 다음에 온화한 기후, 사람이 살기 딱 좋은 따뜻한 기후. 그래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온대기후 지역에 거주합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 세 가지 보기 전에 선생님이랑 여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그래프 세 가지에 가장 최저 기온, 그러니까 기온이 가장 낮을 때와 기온이 가장 높을 때를 이렇게 검은 색깔로 점 찍은 다음에 밑에다가 온도를 한번 표시해 봤어요. 첫 번째 런던은 기온이 가장 높은 여름에는 18.7도까지 올라가고 가장 낮은 겨울에 5.7도. 두 번째 로마는 최고 24, 최저 8.4. 세 번째 서울은 최고 25.7, 최저 2.4. 자, 이렇게 세 가지 다 온대 기후지만 기온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지만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자, 이 기온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최저점을 한번 빼볼까요? 18.7에서 5를 빼면 13도. 네, 요 두 온도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13도, 15.6도, 28.1도라고 하는 것을 기온의 연교차라고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과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의 차이를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런데 평균적으로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고 계절을 따라서 일사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온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온의 차이가 크다는 건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는 말이랑 똑같이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온대 기후 지역은 세계에서 이렇게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온대 계절풍 기후와 여기 우리가 유럽이라고 불리는 이 유럽 쪽에서도 위쪽에
위쪽에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불리는 부분과 또 밑에 내려가면 지중해 인근의 초록색 걸로 되어 있는 지중해 기후,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 교과서로 돌아가서 39페이지. 선생님이 가지고 왔던 그래프와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 지형이 비슷해요. 자, 그래서 런던은 룩셈부르크와 이으면 될 것 같고, 로마는 지브롤터, 서울과 부산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온대 기후 안에 세 가지 기후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우리 룩셈부르크는 어디에 해당하지요? 룩셈부르크는 서한 해양성 기후에 해당하고요. 룩셈부르크 조금 아래에 있어서 또 어떤 바다 근처에 있는 기후를 우리 지중해성 기후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교과서에 필기를 해주세요. 자, 마지막 우리 부산은 온대 계절풍 기후. 자,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서양 해양성 기후는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아니고 작다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연중 강수량이 고른 편이다. 그래서 같은 말로 온대 수분 기후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강수량을 보면 고르게 항상 조금 촉촉한 편이니까 온대 수분 기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 강수량이 작다의 동그라미. 그리고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여름에 강수량이 굉장히 작고 보면은 온도의 차이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아니 그냥 여름 강수량이 작다만 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보면은 이제 겨울에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이 지중해성 기후임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우리 꺾은선 그래프로 되어 있는 여기 점이 가장 겨울에도 여기 1월 달이랑 12월 달에 가장 높은 온도를 보이는 게 여기 지브롤터,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예요. 여름 강수량이 작고 겨울에는 강수량이 많고 또 따뜻한 편입니다. 네, 그럼 넘어갈게요. 온대 계절풍 기후로 넘어가서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의 동그라미, 그리고 여름에 강수량이 더 많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름에 이제 장마철이라고 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 우리 친구들 그동안 한국에 살아봐서 잘 알지요. 이렇게 온대 계절풍 기후에는 겨울은 매우 건조하고 여름은 그에 반면에서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그런 기후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교과서 우리 다 찾았으니까 짝대기만 그냥 바로 같이 끄읍시다. 그리고 그래서 3번 문제. 서로 다른 기후 특성을 가진 세 지역에서 온대 기후 지역으로서 서한 해양성도, 지중해성 기후도, 온대 계절풍 기후도 다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통점, 중위도에 위치하고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강수량이 적절하고 온화한 기후다, 사람이 살기 좋다라고 하는 공통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정리해서 교과서에 적어주세요. 혹시 필기할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선생님은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없는 그림인데 같이 한번 만화를 볼까요? 자, 2월 10일 오늘은 2월달이래요. 우리나라는 2월이면 어떤 계절이죠? 겨울입니다. 자, 겨울에 오늘은 지구촌 생생뉴스 시간입니다. 자, 이곳은 지중해와 맞닿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망통입니다. 오늘부터 망통의 특산물인 레모를 주제로 한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그치고 기온이 오르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윗줄 끄는 거, 이곳의 겨울은 비가 자주 내리는 편이지만 우리나라보다는 기온이 높아 따뜻하여서 축제를 즐기기에 딱 좋습니다. 자, 그 옆에 서울의 2월과 다르게 날씨도 따뜻하고
레몬과 오렌지로 장식한 조형물들 볼거리가 풍성해 즐겁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밑줄을 끄면서 해당 요소를 한번 찾아봤어요. 지중해와 맞닿아 있다 그러고요. 겨울에 비가 자주 내리고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따뜻하대요. 이거 우리 조금 전에 그래프 봤었던 것 중에 어떤 게 여기에 해당할까요? 네, 바로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지중해라는 단어만으로도 우리 힌트를 얻어서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이런 지중해에서는 어떤 작물이 열리냐면 오른쪽 그리스 농민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여름철 기온이 높고 건조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려 여름을 잘 견뎌내는 올리브, 레몬, 포도 등과 같은 가수를 재배한다 라고 합니다. 이거 아까 선생님이 찾았던 힌트들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임을 알 수 있다. 지중해성 기후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올리브, 레몬, 포도 등과 같은 작물의 재배를 수목농업이라고 합니다. 네, 지중해성 기후 우리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왼쪽에 페이지 40페이지에 여기 노란 머리하고 주황 색깔 모자를 쓴 여자분 말하는데 밑에다가 수목농업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넘어가서 자, 영국 하면은 서한해양성 기후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여름철이 서늘하고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온다라고 우리 처음에 그래프 분석하면서 했었어요. 연중 강수량이 고르다. 그래서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사료나 작물을 재배하고 이걸 젖소한테 먹여서 그러니까 풀이 잘 자라서 농업도 가능하고 또 젖소 이렇게 젖소를 기르는 가축 사육까지 가능한 이런 곳을 서한해양성 기후에 여기서 하는 농업을 혼합농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마찬가지로 노란 색깔 머리 남자 외국인 우산을 들고 있는 외국인에게 혼합농업이라고 적어주세요. 마지막 우리나라는 온대 계절풍 기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농사는 주로 벼농사, 쌀을 재배합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같은 온대 기후 지역이라고 하지만 공통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계절별 기온과 강수량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주민들의 생활과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가 달라진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른쪽 페이지 41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한해양성 기후는요. 서한해양성 기후는 두 번째 하늘 색깔, 두 번째 글 먼저 읽을게요. 서한적 해양성 기후에서는 그리고 비 내리는 말이 많아서 그래서 보면은 여기 외국인이 우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외출할 때는 가벼운 겉옷이나 이렇게 우산을 준비해서 다닌다. 또 맑은 날이면 해변이나 공원에서 일광욕을 즐긴다. 집안에 습기가 항상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습기를 제거하고 온도를 높이기 위해 벽난로를 설치하는 곳이 있기도 하다. 그 다음 지중해성 기후 초록색깔 첫 번째 거 읽어볼게요. 지중해 일대 가옥은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아 외부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도 한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계절풍 기후는 추위, 더위가 완전 극명하게 대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시설들이 발달합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온도를 이렇게 우선 온도를 까는 거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기 위해서 대청마루를 만드는 것 등이 이렇게 계절에 대비하는 생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로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읍, 서한해양성 기후는 혼합농업 한다고 했고요. 니은, 지중해성 기후의 수목농업, 디귿, 우리 벼농사. 그 다음 서한해양성 기후에서 운하를 이용한 수상교통이 발달한 배경을 기후 조건을 중심으로 추측하여 써보자. 자, 서한해양성 기후 특징은 연중 강수량이 고르게 분포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량 변화, 그러니까 강수량의 변화가 작고 여기 강의 폭의 변화,
강의 높이가 어떤 날은 높았다가, 그러니까 강이 깊었다가 어떤 날은 얕았다가 이러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강의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배가 다니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상교통이 발달했다. 그다음 겨울철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강물이 염려가 적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지중해성 기후 어떤 거 작물 재배한다고 했었죠?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는 여름을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작물들을 재배한다. 그다음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 농사꾼 아저씨가 오래전부터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저장해왔어. 저수지는 여기에다가 비가 여름에 주로 내려서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계절 겨울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발달하였어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온대기후가 끝이 났어요. 교과서 넘겨서 42페이지. 오늘 배울 내용이 조금 많지만 간단하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자, 건조기후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건조기후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강수량, 비가 온 양보다 마른 양이 더 많은 곳에서 건조기후가 나타난다 라는 말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었어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기후를 건조기후라고 합니다. 자, 건조기후는 사막과 스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막은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로 자라는 것.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요. 얼마 전에 이제 주말에 비가 왔었는데 그때 부산시에 내렸던 비의 양이 100mm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말 같은 날 하루에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 오는 게 100mm 정도 돼요. 그러면 250mm는 한 이틀 조금 이틀 정도 바싹 오면은 250mm거든요. 우리나라가 이틀에 오는 강수량이 1년 동안 나눠서 내린다. 그 정도로 물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 기후라는 지역은 연 강수량이 그래도 사막보단 조금 많아서 500mm까지는 내리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긴 적합하지 않지만 이끼나 짧은 풀이 자라날 수는 있어서 초원이 만들어지는 기후다. 자, 이런 건조지역은 세계에서 이렇게 주황 색깔로 된 부분이 사막이 분포하는 지역, 그리고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스텝 지역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면 자, 보면 이쪽에 가장 왼쪽에 카이로 있는 이쪽에 분포하는 게 사하라 사막이고요. 오른쪽으로 인도양 위에 있는 게 타르 사막. 그리고 보면 울란바토르 있는 저쪽 내륙에 있는 게 타클라마칸 사막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미국 밑에 보면 있는 사막이 모하비 사막. 이렇게 전 세계에 걸쳐서 사막과 스텝 지역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왼쪽에 카이로에 보면은 사막의 기후 그래프예요. 사막 기후 그래프는 보니까 거의 기후 그래프에 강수량이 표시되지 않을 정도로 비가 1년 내내 작게 오고, 스텝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강수량이 그래도 조금 표시가 되고 여름이라고 볼 수 있는 좀 강수량이 많은 날이 있는 게 스텝 기후. 그래서 이렇게 사막의 모습, 암석 사막, 중앙아시아의 초원, 요건 스텝 기후겠지요. 그다음에 모래사막,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건 강수량을 선생님이 표시해서 사막과 스텝을 구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왜 이러지? 하누리와 하누리 아버지가 사막을 지나가다가 차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차를 두고 오아시스 마을까지 걸어가야. 우리 친구들 사실 배우지 않아도 혹시 오아시스는 뭔지 알죠? 사막에 샘물이 나는 곳. 그래서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삼촌이 가방에는 물과 식량, 지도를 넣을 테니 그에 필요한 물건을 하누리가 넣을래? 우리 친구들도 그러면 지금 하누리를 위해서 사막 탈출을 위해 필요한 물건 5가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순위를 한번 매겨주세요. 자, 오늘 과제입니다. 오늘 과제는 여긴 정답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사막을 탈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1위부터 5순위까지를 우리 위두랑 과제 제출란에 1순위 뭐 외투, 2순위 나침반, 3순위 선글라스 이런 식으로 5순위까지 적어주면 선생님이 과제 제출한 거 확인해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과제 적어주세요. 자, 그래도 이게 과제라고 해도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 필기는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검사하지 않지만 개학하고 나면 다 확인할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믿을게요. 자, 사막기후와 스텝기후 간단하게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할게요. 사막은 외래 하천이나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밀, 목화, 대추자를 재배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흙이 많으니까 흙집이나 벽돌집을 만들어서 창문을 작게, 왜 그럴까요? 모래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모래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작게 만들고, 벽은 두껍게, 여기는 일사량이 많은 곳, 그러니까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햇볕이 쨍쨍할 때도 벽이 두꺼우면 이게 벽이 빨리 뜨거워지지 않잖아요. 그러고 또 모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또 모래나 햇빛으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헐렁하고 긴 옷으로 몸 전체를 감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4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흰 옷으로 아이와 아빠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보면 이렇게 헐렁하고 긴 옷으로 머리에도 터번을 쓰고 있고 몸을 다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스텝기후는 말과 염소, 양을 끌고 물을 찾아 유목 생활을 합니다. 왜냐면 잔디가 많이 자라서 초원이 생기니까 이렇게 가축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지요. 그 다음 여러 가축을 키우기 때문에 가축에서 나오는 유제품을 만들고 또 그 고기를 먹어서 생활합니다. 또 우리가 가축을 끈다는 거는 여기 초원에서 말이 이렇게 잔디를 뜯어먹고 나면 거기 잔디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잔디가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해야 하니까 이동해서 바로 집을 짓기 편하게 이동식 가옥, 간편주택에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몽골의 게르 같은 곳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 이집트의 흙벽돌집을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이게 게르예요. 다음 여기 유목생활하는 모습, 또 오아시스 근처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업하는 것. 또 여기 미국 쪽에서는 스텝 지역에서 이렇게 기업적으로 밀도 일부 재배를 합니다. 이렇게 건조 지역에서는. 자, 이렇게 하면 건조지역 벌써 끝났어요. 바로 냉대, 한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냉대와 한대의 차이는, 냉대는 극지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대 기후는 우리가 오늘 배울 겁니다. 이렇게 말린 고기를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살고 겨울이 길고 매우 추운 기후.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 북극이나 남극 같은 냉대 기후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살지 않는다기보다는 살기 힘들어서 살지 않는 인구가 없고, 한대 기후는 춥지만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 한대 기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 기후 안에 툰드라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자, 툰드라와 그냥 한대 기후의 차이는 교과서 43페이지의 위에 지도 옆에 오른쪽에 보면 베로라고 하는 곳과 맥머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기후와 니은기후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는 위에 있는 툰드라 지역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툰드라는 북극 주변의 고위도. 자, 정리해 봅시다. 열대 기후는 어디에 분포했나요? 적도 인근에 있는 저위도 지역. 그 다음에 온대 기후는 중위도 지역. 자, 툰드라, 여기 한대 냉대 기후는 고위도에 분포한다, 주로. 짧은 여름 동안에 기온이 0도 이상 올라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좋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 사람이 거주합니다. 여기를 툰드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툰드라 이렇게. 자, 사막 기후와 스텝의 강수량 비교. 그 다음 2번 문제.
짧은 여름이 있는 기후기 툰드라 기후. 한대기후는 북반도 고위도와 남극 대륙에 주로 분포한다. 일시정지하고 정답 적어주세요. 자, 요건 이제 교과서 넘어가서 페이지 45페이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그림을 같이 보면서 자, 건조기후에서는 그 다음 옷, 집은, 음식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다 설명했어요. 툰드라 지역에서는 조금 춥기 때문에 동물 가죽이나 털로 만든 두꺼운 옷을 입고 이동식 천막, 고산가옥에서 삽니다. 자, 물고기, 술록 등의 날고기를 주로 먹고 삽니다. 자, 기후환경에 적응한 모습을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찾았어요. 유목 생활을 하는 것. 기후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목 생활하는 것. 그 다음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보면 흙집을 짓는데 창문 작게, 벽 두껍게. 또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지붕 경사는 평평하게. 요것도 기후환경에 적응한 모습.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날고기나 말린 고기를 먹는 것. 자, 그러면 기후환경을 적응한 거 말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순응한 거 말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 노력을 한 거 찾아보니까 관계농업, 물을 끌어와 가지고 지하에 길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와서 어떻게든 농업을 하려고 이렇게 인간이 노력한 모습. 또 두 번째, 이렇게 툰드라 지역에서 땅이 얼어 있으니까 또 땅이 춥잖아요. 이게 열대기후에서 고산가옥을 만드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열대기후는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습하고 또 땅이 많이 더우니까 땅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또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 툰드라 지역에서는 너무 추우니까 또 이끼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자, 요거는 사례 한 가지 소개하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조 지역에서 나타나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렇게 카나트를 이용해서 좀 시원하게 만드는 바드기르라는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열대 우림 기후, 온대 기후, 건조 기후, 냉대 한대 기후까지 해서 우리 세계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여러 기후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이 나나요?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위치하는 곳과 그 지역의 각각의 특징들,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산지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